애플 전체 매출의 거의 절반이나 차지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제품이에요. 안타깝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4 연습해야겠네요.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오늘은 정말 다양한 아이폰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지난번에는 아이폰 13 CAD 파일을 좀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더미 모델들이 나왔어요. 저도 완전히 좀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이번 소식도 살짝 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쨌든 같이 한번 보시죠. 이번에 공개된 더미 모델들은 소니 딕슨이라는 트위터에서 유출된 건데요. 일단은 아이폰 13 미니부터 프로 맥스까지 총 4가지 모델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유라시아 경제위원회에 아이폰 13 미니가 등록이 되지 않았다라는 소식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미니가 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더미 모델들을 보면 4가지 모델로 출시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아이폰 12 라인업과 크게 달라 보이진 않습니다. 옆면이 각진 디자인인 것도 똑같고 크기도 비슷한 것 같은데 눈에 띄게 달라진 건 이 미니와 아이폰 13의 카메라 배열이에요. 기존 유출 소식과 같이 대각선으로 렌즈가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리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한편 프로와 프로 맥스는 이전보다는 카메라 섬이 훨씬 더 커진 모습이네요. 일반 모델들도 카메라 섬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은데 이번 아이폰 13 전체 라인업에는 센서 시프트 OIS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죠. 이런 소식들이 이 더미 모델에 전부 다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자세한 카메라 스펙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더미 모델의 이미지에서는 확인이 안 되지만 아이폰 13은 두께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어요. 전체 모델에 좀 더 큰 배터리가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프로와 프로 맥스에는 120Hz 주사율이 들어가게 됩니다. 120Hz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위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소식들을 보면 이번 아이폰의 네이밍이 아이폰 13으로 정해지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추측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 13이라는 숫자가 서양에서는 좀 불길한 숫자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숫자 4를 좀 불길하게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건물에 그 4층이 없는 건물이 되게 많았어요. 그 4층 자리에 F라고 이렇게 써놨었죠. 그래서 좀 보면은 이렇게 서양에서도 건물 중에 13층이 없는 건물들이 꽤나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13일의 금요일 이런 것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13이란 숫자를 안 쓰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아이폰 13이 아니라 아이폰 12S가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애플은 이 13이란 숫자를 사용했던 적도 많은데요. iOS 13도 있었고 A13 바이오닉 칩셋에도 이 13이란 숫자가 들어갔죠. 그렇지만 이건 제품이 아니라 OS나 프로세서에 들어가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상관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아이폰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보면 분명히 이 13이란 네이밍이 걸릴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폰은 애플 전체 매출의 거의 절반이나 차지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제품이에요. 말 그대로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내주는 제품인데 이런 제품에 13이란 숫자를 넣음으로써 제품의 매출이 좀 하락을 하게 된다면 애플 입장에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폰에 13이라는 숫자를 붙이는 건 애플 입장에서는 살짝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최근 웨드부시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올해 아이폰은 9월 셋째 주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정확한 날짜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기존의 애플은 통상적으로 화요일에 키노트 행사를 열었던 걸 감안해보면 9월 14일이 가장 유력한 날짜로 예상이 됩니다. 애플이 키노트 행사에서 아이폰을 공개하기 전까지 12S로 나올지 아니면 13으로 나올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13으로 나오면 좀 더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다음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터치 아이디에 대한 소식인데요. 안타깝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아이폰에는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 밍치거의 보고서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그에 따르면 터치 아이디는 2022년 아이폰의 일부 모델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 아이폰에 이 터치 아이디를 좀 기대했었는데 이 부분은 좀 많이 아쉽네요. 그리고 2022년에 들어가는 이 터치 아이디는 아이패드 에어처럼 전원 버튼에 통합되는 방식은 아니라고 합니다. 화면 내장 지문 인식으로 현재까지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나오는 아이폰에는 몇 가지 모델이 나올 것 같은가요? 현재까지 나온 소식을 보면 4가지 모델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니는 빠진다고 해요. 미니가 빠진 이 한 자리를 6.7인치 일반 모델이 채워줄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라인업과 프로 라인업 모두 6.1인치와 6.7인치 이 2가지 화면 사이즈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터치 아이디가 일부 모델에는 들어간다고 하니까 6.7인치 모델에만 들어가거나 아니면 프로 라인업에만 들어갈 거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프로 라인업에만 적용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6.7인치 일반 모델의 경우는 아마도 아이폰 14 프로보다는
좀 더 낮은 가격을 가지게 될 텐데요.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모든 기능들을 다 넣을 수는 없겠죠. 터치 아이디나 일부 기능들은 아무래도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저렴한 아이폰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밍치거에 따르면 내년에 새로운 아이폰 SE를 출시할 거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폰 SE에는 펀치홀이 들어갈 거다, 이런 소식들이 좀 있었는데, 새로운 아이폰 SE는 안타깝게도 여전히 아이폰 8과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달라지는 점으로는 일단 새로운 프로세서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5G가 지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이폰 SE의 5G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가장 저렴한 5G 아이폰이 되겠네요. 그리고 아이폰 SE 플러스가 나올 거란 소식도 이전에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SE 플러스에 대한 소식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예요. 내후년인 2023년에 6인치 LCD 화면과 페이스 아이디를 가진 새로운 저가형 아이폰을 출시할 거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폰 11과 디자인이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어쨌든 애플은 좀 이렇게 다양한 저가형 라인업을 만들면서 기존에는 좀 접근하기 힘들었던 여러 다양한 소비자들을 좀 잡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내년 아이폰 SE가 몇 월에 나온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없지만, 만약 내년에 봄 이벤트를 하게 된다면 그때 공개가 될 것으로 현재까지는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아이폰 소식들을 알아봤고요. 이번 아이폰 기대가 좀 덜 되는 건 저만 그런 걸까요? 저는 아이폰 14가 조금 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부터 14 연습해야겠네요.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인스펙팅룸 별남이었습니다. 빠이.